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퍼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미군 특수부대가 IS 수계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미국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대국민 연설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A는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중서부와 북동부 등 미 전국 25개 주가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곳이 정전된 상태이고 5,0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백인 여교사가 아시안 부부에게 인종비하 발언을 했다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한인타운 항복판 노숙자 아제트가 철거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3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미군 특수부대가 오늘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수계인 알쿠라이시 제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상금 $10,000가 걸려있던 인물입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수계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수계가 미군 특수부대의 대테러 작전 와중에 자폭함으로써 제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ast night's operation took a major terrorist leader off the battlefield and it sent a strong message to terrorists around the world. We will come after you and find you. 바이든 대통령은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가 미군이 제거 작전 중에 숨졌다며 그의 사망으로 전 세계의 주요한 테러 위협이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시리아 시간으로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서부의 은신처를 급습하자 대치하며 저항하다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 및 자녀 등과 함께 폭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되더라도 공습보다는 특수부대 급습을 택했다며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이 그를 잡으려 하자 그는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심판과 마주하기보다는 가족의 생명도 아랑곳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비겁한 행동으로 자폭을 택했다며 그의 전임자처럼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알쿠라이시 직전의 IS 수계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역시 2019년 10월 미국이 공격 도중 자포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구호단체인 하야 헬멧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미군 특수부대는 세대 헬기를 타고 와 알쿠라이시가 거주하는 2층짜리 주택을 공격했으며 2시간 이상 동안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미군 헬기 한 대는 기계적 문제가 생겨 지상에서 폭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작전은 테러리스트가 전 세계 어디에 숨더라도 테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미국이 미치는 범위와 능력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국가안보회의 참모들과 함께 직접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이번 대테러 작전은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당시 IS의 수계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알쿠라이시는 알바그다디 사망 뒤 수계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로 미국 정부의 현상금 $1,000,000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DD가 지난해부터 POA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 140만 명에게 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지금까지 20%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110만 명이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2차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차 통보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은 실업수당을 모두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이거나 우버, 도대시의 기그워커라고 합니다. EDD는 팬데믹 기간 2년간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받아간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인 버먼트와 칠가 사이에 폐허로 버려져 흙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버먼트 덴탈 그룹 임플란트 센터 건물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년간 방치돼 노숙자들의 아제트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LA타임스가 이 건물에서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전기를 끌어다 쓰고 불을 지펴 요리를 하는 등 무단 거주하고 있는 실상을 보도하고 나서자 경찰이 노숙자들을 건물에서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시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건물 청소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이 건물 부지는 지난해 5월 LA 도시계획국으로부터 80유닛의 7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건물도 조만간 철거된다고 합니다.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캐트린 바가가 마스크의 의무화를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려면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야 하는데 LA 카운티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있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오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LA 카운티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거 슈퍼바이저는 그간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실효성 없는 의무화 조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경우 여전히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백신 접종 실적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려면 12세 이상 주민의 8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국의 기준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12세 이상 주민의 약 7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1일부터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86%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입원 환자 수가 3주 이상 600명 이하를 유지하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일 현재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5,664명, 입원 환자는 3,515명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30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9% 줄어든 38만 5,425명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최고 기록인 1월 14일에 80만 6,795명에서 20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때 16만 명에 가까웠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6% 감소해 13만 3,600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는 상승 중입니다. 2일 기준 사망자는 2주 전보다 35% 늘어난 2,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재확산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입니다.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 사망자 확률이 97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백신 미접종자의 주간 평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9.7명이었지만 백신 접종자는 10만 명당 0.7명으로 14배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에게선 주간 사망자는 10만 명당 0.1명으로 나타나 백신 미접종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보단 죽을 확률이 97배나 높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LA 렌트비가 미 전국 100개 도시들 중에 6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2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3,930로 미 전국 100개 도시 중 가장 비쌌고요. 이어 뉴욕이 $3,400, 보스턴 $3,150로 3위였습니다. 마이애미와 워싱턴 DC 각각 $3,100, $3,010로 4위, 5위에 올랐습니다. LA는 2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2,940로 6위였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2,900, 산호세 $2,870, 플로리다의 포트 라더데일 $2,810였습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가장 비싼 10개 도시 중 캘리포니아 도시가 5개나 들어있습니다. 네, 테미큘라의 한 기독교 학교 백인 여교사가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에서 아시안 부부에게 인종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고됐습니다. 남편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에서 마주친 아시안 커플을 향해 인종 혐오 발언을 한 백인 여교사가 해고됐습니다. 부인과 함께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은 코로나도 시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에서 아시안 혐오 발언을 한 백인 부부는 테미큘라 린피오드 기독학교 샌드라 밀러 교사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코로나도시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혐오 발언은 지난달 31일 이들 부부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은 아시안 커플이 당시 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 커플은 밀러 부부가 중국으로 돌아가라, 코로나19 퍼뜨리지 말라, 계단 한간 붙잡아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을 것,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기쁘다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을 빚자 린피오드 기독학교는 밀러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밀러의 발언은 기독학교의 믿음이나 사명과도 맞지 않고 학생들이 귀감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도 시도 밀러의 남편 행동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는 현재 정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카니 정조 대표는 밀러 부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상처 주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 아시아계는 절대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중서부 지역 겨울 폭풍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틀째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 25개 주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이틀째 몰아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5천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발이 묶였고 20만 곳이 현재 정전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텍사스 북부와 뉴멕시코 등 중서부와 메인주 등 북동부 일부 지역에 겨울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소 25개 주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겨울폭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이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현재 국내선과 미국발 또는 미국행 국제선을 합쳐 모두 4,812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4만 5천 편의 항공기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이 취소된 셈입니다. 지난해 2월 전례 없는 한파와 대규모 정전 사태로 200여 명이 숨졌던 텍사스는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맹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츠워스를 통과하는 20번 하이웨이에서는 눈과 진눈깨비로 인해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리노이 57번 하이웨이는 일부 구간이 7시간 동안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네시주 12만 곳, 텍사스주 6만 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20만 곳이 넘는 가정 또는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폭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뉴욕과 북동부 6개 주에는 45cm의 눈이 내리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주 일대에도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폭스TV에서 하는 The Masked Singe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국의 본명가왕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폭스TV가 이 프로그램의 새 시즌 녹화에 루디 줄리아나가 출연해 녹화 중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인 배우 켄정 등 일부 심사원이 항의 퇴장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사기 음모를 퍼뜨린 루디 줄리아나 전 뉴욕시장이 The Masked Singer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한인 배우 켄정 등 일부 패널이 퇴장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오늘 팍스 채널 Masked Singer 측 관계자들이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면 복장을 한 출연자들이 노래 실력을 겨루 우승자를 뽑고 탈락자는 가면을 벗어 신분을 공개하는 한국 TV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을 따라한 것입니다. 한인 배우 켄정을 비롯한 고정 패널이 심사위원 역할을 합니다. Masked Singer는 3월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꼭 껴안고 싶은 사람, the good, the bad, and the cuddly라는 주제를 7번째 시즌 촬영에 들어갔는데 지난주 녹화를 했습니다. 이 첫 회는 녹화에 루디 줄리아나 전 뉴욕시장이 참가한 것입니다. 패널이 켄정과 팝 가수로 로빈 시크는 탈락한 줄리아니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나자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녹화 무대를 떠났습니다. 나머지 다른 패널 2명은 자리를 지킨 채 줄리아나와 농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정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과 대선 사기 음모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은 퍼뜨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마스크 싱어는 이전에 공화당 소속 세라 페일리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출연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카플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왼쪽에 있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닌가요? 저희 카프TV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끔 팬데믹 동안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릭 거세티 LA 시장이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을 최근 LA시 센트럴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로 최근 지명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 대외 협력 디렉터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가세티 시장의 지명을 표결로 인준하면 커미셔너로 정식 임명됩니다. 센트럴 지역 도시계획위원회는 건물 건축과 부동산 개발, 주류 판매,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센트럴 지역에는 한인타운이 포함됩니다. 강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돌발 영어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PUA 실업수당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PUA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뜻을 써주셔도 되고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들 중에서 누가 PUA를 받았는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PUA 받으신 거 제가 아는데 이 답을 모르시면 저 엄청 서운할 겁니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에 한인회에서 Housing is Key 렌트 릴리프 신청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예약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housingiskey.com을 들어가서 아니면은 이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예약 없이 그냥 워크인으로 몇 시간씩 기다리셔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것도 있고 저희 일하는 저희 직원분들도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렌트 릴리프, 하우징 is key에 대해서 저희 한인회를 방문을 하시려면 저희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housingiskey.com으로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833-687-0967 일로 전화하시면 저희 한인회에다가 직접 연결을 예약을 해드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약을 하신 후 날짜하고 시간을 잡아서 저희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징 is key 일이 되게 많고 지금 EDD에 관련된 거, SBA EIDL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약을 먼저 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훨씬 더 efficient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 3일 목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